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조선 철강업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밑그림을 갖고 경제 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경제 동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가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구조조정을 경제 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 지표인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향후 경기 전망은 지난달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9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 판단 심리지수는 80으로 전월에 비해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위권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 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190개국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면세점 외국인 방문객 수가 전월보다 10% 가까이 줄어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가 국내 관광 소비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한국면세점협회가 발표한 지난달 국내 면세점 외국인 방문객 수는 지난 8월 190만 400명에서 9월 171만 600명으로 9.9%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메르스 사태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2,000선까지 몸을 낮춘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낙폭이 가팔라져서 현재는 680선까지 620선대까지 크게 몸을 낮춘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이렇게 외국인 수급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외국인들이 특히나 선물을 10,000계약 이상 한꺼번에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며 지수의 변동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전문가들은 어떠한 시장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현재 2,00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장보다 1.4%나 밀려난 상황인데요. 장중의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30포인트의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이 더 커져서요. 2,000선대까지 밀려났습니다. 장중의 저점이 2,002포인트까지 오후장에 찍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121선도 깨고 모든 주요 이평선 아래로 지수가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수급의 움직임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외국인 쪽에서 500억 원 가깝게, 기관도 마찬가지로 500억 원 가깝게 매도하고 있는데 매물에 비해서는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거 매도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도 1,000억 원 가깝게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수급 변화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만 홀로 1,0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은 1.5% 정도 하락한 630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638포인트 정도에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더 키워서요. 장중에는 630선을 이탈하기도 했었는데요. 장중의 저점이 626포인트였고요. 살짝 낙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1.5% 하락한 630포인트로 크게 낙폭이 벌어진 상황이죠.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다가 오늘 다시 외국인 쪽에서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수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매수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4억 원 정도, 여기에 개인도 30억 원 정도 소폭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로 일단은 세 주체 모두가 오늘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시장의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5인의 투자 전략이 이어집니다.
네, 5인의 투자 전략 먼저 5인의 한 줄 투자 전략부터 화면 통해 공개합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호 차장님께서는 코스닥 633포인트면 단기적인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께서는 대형주가 빠져야 중소형주가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단 대형주의 하락을 크게 두려워하지는 말자라고 해석을 해보고 싶네요. 다만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치 테마주의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주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조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께서는 코스피 박스권 돌파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요.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화상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님께서는 안팎으로 어려운 현재 시장의 상황을 평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님께서는 IT가 쉬어가는 가운데 금융과 건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3분기 어닝 시즌 속에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요 하나금융투자 원조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화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박스권 돌파가 어렵다라고 한 줄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하는 것인지 자세한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는 상당히 어제부터 시작이 됐던 하락 대항이 좀 연출되고 있다 좀 말씀 좀 드리는데요. 중국 정부가 어제 한국으로 가는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를 작년보다 20% 이상 줄이는 그런 아주 사드 관련 보복성 조치 성격의 어떤 그런 어떤 보도로 인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아주 악화시켰고 코스닥 전반적으로 반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오늘도 역시 투매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어제 거래소 종목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어제 강했던 은행 업종을 비롯한 철강, 화학, 건설 모든 섹터들이 하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세 업종이라 봤자 전기가스나 의료 정밀 업종 등이 소폭 강세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고려아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2% 남짓 안팎으로 지금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스닥 종목을 보게 되면 코스닥 종목의 전반적 흐름이 약세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강세 종목으로 좀 꼽아본다 그러면 컴투스라든지 안넷, 인트론 바이오, 제약 중 몇몇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인데요. 저희들은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제가 원고를 드릴 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한 8,000개 정도, 8,000계약 정도 될 때 제가 원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로, 코스피 선물이죠. 13,054계약 정도를 지금 매도, 하락으로 배팅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 매도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 이유가 뭘까를 저희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2일에 FMC 회의가 있고 예정돼 있고요. 11월 8일 날 미 대선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에 있어서 어떤 이벤트의 어떤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는 그런 시각이 좀 편배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 웹도둑 현상이라고 하지만서도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22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지만 시장은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는 지금 현재 121선인 2012포인트를 깼기 때문에 또 다음날 하락할 여지는 없지 않아 있다. 반등 여지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벤트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세는 이런 이유가 또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고 있는데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같은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환율로 인한 한차손을 보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측면에서 어떤 코스피 지수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초미의 단계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투자하는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 보면 브렉시트 발생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주가 지수가 627포인트인데요. 오늘 631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가격대까지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금 이 시장 흐름은 매물이 매물을 불렀던 그런 형국이다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국면이고요. 만약에 그 거래소의 그 대형주들이 하락이 내일도 많이 이어진다면 코스닥장으로 매기가 불러 부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지점을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수급이 양호한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코스닥이 반등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실적 중심의 종목으로 앞서가는 것이 좀 좋아해 보이는 시장으로 보이고요. 손실난 부분을 많이코자 대형주로 쫓아가는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악재가 난무할 때 저점이었다는 거 되새기면서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박스권 돌파는 어렵겠지만 코스닥의 반등을 기다려볼 만한 시점이다. 반등이 확인된다면 호실적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SK하이닉스, 유니테스트 그리고 STI 이렇게 반도체와 OLED 종목들을 추려주셨습니다. 자세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소대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지금의 섹터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냐면, 반도체 섹터와 태양광 섹터와 아몰레드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 3개 정도를 좀 뽑아서 왔는데요. SK 하이닉스를 좀 일단 말씀 좀 드리면, 반도체 가격이 지금 상승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유독 SK 하이닉스만 오늘 하락장에서 상승을 하는가 하면, 현재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로 지금 마킹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4분기도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이유를 좀, 2개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D램의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8% 상승하고 있고요. 랜드 프레스 출하량이 12% 지금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해서 SSD 수요 확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부분이죠. 또한 오늘 NH증권에서 목표가 상향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점진적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눌림이 발생할 때마다 모아가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니테스트인데요. 유니테스트는 현재 반도체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마킹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당연히 순매수 전환을 했고요. 이 기업은 고속 번인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3D 랜드의 생산 설비 투자 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장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수주의 기대감이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강화될 시점이고요. 중국 모멘텀 역시도 4분기에 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니테스트는 저점이 형성되는 가격대에서는 한번 모아가 보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는 STI인데요. STI는 저희가 아몰레드 장부 중에서 제가 가장 최선으로 언급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데요. 이 종목을 왜 보셔야 되냐면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몰레드의 장비군에 대해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근데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체 덩어리를 액체 덩어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STI가 OLED 잉크젯 장비를 상용화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주 기대감으로 이어진다면 실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중국 모멘텀이 4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 기업으로 하나를 꼽아드리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단지 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매수가는 1,750원에서 1,900원 그 사이에서 1차 분할 매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 또 한 며칠간 좀 지켜보면서 흐름을 지켜보면서 좀 더 대응을 하셔도 된다.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65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지금 접근해볼 만한 종목으로 SK하이닉스, 유니테스트, STI 말씀해 주시면서 STI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5인의 투자 전략에 하나금융투자 원조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컬렉션을 열어보기 전에요. 오늘의 베스트 수익률부터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위부터 3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공동 2위가 현재 이름을 세우고 있네요. 서한과 S에너지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서한이 3위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장까지도 그래도 서한이 장중에 4% 정도 상승해 주면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서한과 S에너지 모두가 2% 수익을 내고 있고요. 여전히 굳건한 1위는 우리은행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김영재 부장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님의 종목인데요. 오늘장 시장 전반적인 영향으로 살짝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8.2% 수익권입니다. 2위 공동 2위로 대신증권 인천센터점의 강종효 대리님 서한 그리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토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님의 S에너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수요일 오늘은요 한국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윤철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철한 대리님 아직까지 컬렉션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없고요. 오늘 공개하시는 관심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저는 이제 한샘이라는 종목을 이제 갖고 나왔고요. 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지금 넣으려고 지금 갖고 나왔는데 포인트를 크게는 뭐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1년 정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다음에는 이제 다운 사이클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한 8.9% 좀 달성했다라는 건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테리어 매출이 한 17% 정도 이제 증가를 했고 신규 표준 매장 매출도 좀 양호하게 좀 잡힌 걸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 유통 매출이 이제 뭐 좀 아쉽긴 하겠지만 뭐 10월부터는 빠른 성장을 좀 할 것이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인테리어 시장 이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좀 이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 3분기 별도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 16%,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1% 이제 증가해서 뭐 컨센서스가 사실은 이제 370억 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14% 정도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연결도 이제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별도랑 이제 비슷할 거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B2C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 10%좀 증가를 했고 B2B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긴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38%나 이제 늘게 되면서 이제 과거 수준을 좀 회복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우려를 많이 받았고, 이제 30만 원부터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8.9% 거의 9% 가까이 이제 달성이 되면서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3분기는 사실 이제 별로 이제 한샘이 안 좋았었는데, 영업이익률로 치면은 역대 사상 최대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상반기 뭐 상봉과 이제 수원 직매장 오픈 영향으로 인해서 뭐 매분기 이제 약 20억 원의 판관비 정도 이제 부감이 좀 사라졌고 수익성도 좋은 대리점 매출도 이제 늘어난 영향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예전부터 엄청나게 릴레이를 갖고 가서 34만 원 찍고 이제 다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만 원 찍고 나서부터는 이제 결국은 이 가격대까지 왔는데 반토막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했었었는데 그게 좀 약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니까 아마 최근에도 지금 이제 실적 발표되고 나서 이제 갭 상승을 좀 하긴 했는데 기술적으로 좀 보셨을 때는 이제 뭐 14만 원 찍고 올라와서 뭐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 정도는 기업이 이제 개선되는 것에 비해서는 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인테리어 얘기라든지 뭐 신규 표준 매장 매출이 좀 양호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전년 대비 결국 한 17% 정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성장했다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직매장 대비해서 이제 한샘이 이제 부담 비용도 적고 표준 매장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상권과도 좀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을 이제 직접 가서 제가 좀 방문을 해보니까 반응도 좀 좋고 특히나 이제 동선을 좀 잘 해놔가지고 입구부터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다 이제 매장이 또
다 둘러볼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상당히 좀 편의적이 좀 좋았었고, 실제로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거기 한번 갔다 오시면 이 기업이 그래도 좀 이제 회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직접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일단은 늘어났고 B2C, B2B 전부 다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016이나 2017년 다 성장이 추가적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할인율도 뭐 그동안에 이제 건자제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아닌 거 아니냐, 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좀 할인이 좀 많이 됐었는데, 굳이 이제 할인율도 많이 좀 이제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동안 좀 소외됐던 거에 비해서는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한샘 지금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가격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지금 뭐 제가 갖고 나오는 이제 종목도 대부분 이제 바닥권에서 올리려는 종목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손절가나 이런 거는 크게 좀 의미는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사실 뭐 조정을 좀 받아서 한 18만 1,000원에 되고 있지만, 물론 지금도 부담스럽진 않은 가격이지만, 눌림목이었던 그 가격대, 그 16만 8,000원 정도면은 좀 이제 괜찮게 전혀 부담 없이 좀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300일선 정도 지금 보고 있는 한 22만 원 정도. 이게 한 PER 한 26에서 28 정도 지금 되는 정도인데, 그 정도로 지금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지난 바닥이었던 14만 1,000원 정도 지금 잡고 지금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샘 3분기 호실적이 어제 7% 정도 갭으로 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갭이 메워졌을 때 16만 8,000원에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22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윤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가격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출연하셨던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님의 SO일 가격이 정정됩니다. 매수 가격은 8만 원이고요. 목표 가격은 9만 5천 원. 손절 가격도 7만 5천 원으로 변경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컬렉션까지 이렇게 1부 순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바로 이런 코너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일장 이슈 시간에서는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약세장 속의 투자 전략 짚어보고요. 그리고 애플의 실적 집중 분석합니다. 박강호 수석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이슈 칼럼 시간에서는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인덱스 투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핫 이슈 종목에서는 주보람 팀장님과 함께 이 하반기 IPO 시장 득과 실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